이것도 촬영하지?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자, 한 주 가는 것이 뭐 완전 순식간이다, 그죠? 뭐 잠깐 뭘 하면은 그냥 한 주가 지나가고 한 주가 지나가고.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안 가던 그 날들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살아봐봐, 더 빨리 가. 이 문제들을 보강이 없었으면 해설이 보통 없잖아요. 근데 보강이 있으니까 해설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정답률이. 근데 의외로 정답률은 다 높네요, 여러분들. 자, 1번 볼게요, 1번. 빠르게 좀 해설하고요. 자, 1번에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벌법규가 소급하이고 효력을 상실했다. 자,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몇 개 안 돼요. 자, 위헌 결정이나 불합치 결정이 떨어지면 법원에서 어떤 재판 때린다고요? 무죄입니다, 무죄.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위헌 결정, 불합치 결정이면 무죄이라 암해 뭐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숙달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위헌 결정, 불합치 결정 무죄. 왜? 그냥 무죄 아니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험생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강의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쭉 논리를 다 풀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이 이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것을 계속 숙달을 하는 거지, 여러분. 수험생은 그거 정말 맞거든요. 처음에 위헌 결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부터 설명을 하면요. 위헌 결정이 떨어지면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다 구속한단 말이에요. 위헌 결정 떨어지는 순간 재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 효력을 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물론 헌재법이 개정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법 규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 소급에서 일단은 효력을 잃게 되면은 이거는 범죄가 아닌 거란 말이죠. 아예 거슬러 올라가서 범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범죄가 아니니까 결국 어떤 재판이 떨어지겠어요? 범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니까 무죄가 되겠죠, 무죄.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공소장에 기재가 된 사실이 진실한데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뭐 우리 치사 경범해가지고 공소기각 결정이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공소장에 딱 적었는데 이 내용이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만으로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공장에 적었을 때 위헌 결정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 당시는 범죄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쭉 심리를 하다가 헌재가 위헌 결정하면 가장 최근에 이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할 효력을 잃게 되면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처음부터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이제 소급할 효력을 잃었으니까 범죄가 아니고 범죄가 아니니까 이제 무죄가 되겠죠, 무죄가. 불합치 결정도 그 성질은 위헌 결정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부 다 무죄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나왔습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요. 소년이 여러분 19세 미만자를 우리 소년이라 하잖아요. 이 소년이 19세 미만자 이놈이 우리 소년법에 규정한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소년부로 보내요. 물론 그 기소를 해서 이번에도 그 소년들 기소돼서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이런 두 갈래 길이 있거든요. 보호처분을 받은 것이 과연 확정 판결로 볼 수 있는가? 확정 판결로 볼 수 있다면 기판력이 생겨요. 기판력이 생기니까 다시 기소를 하면 안 되고 기소를 하면 이미 확정 판결이 존재하면 일사부재료효. 기판력이 생기니까 기소를 하지 못하는데 만약 했다면 면소 판결로 종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년은 갖다 나온 것을 과연 확정 판결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다. 그러면 기소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소년은 갖다 나온 것을 기소를 못한다라고 소년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소를 하면 이 기소는 소년법 규정을 위반한 기소죠. 따라서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해들이 어느 순간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서 이제 반사적으로 위헌 결정, 불합치 결정, 무죄고, 그다음 소년 보호처분, 공기판 이렇게 찍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숙달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 숙달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또 모의고사를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또 해설 강의를 듣고 이렇게 숙달을 계속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반사적으로 빨리빨리 나오지를 못해요. 아리까리하단 말이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침 모의고사도 보시고 계속 또 해설도 또 열심히 들으시고 한 이런 것들이 아주 작아 보여요, 그죠? 근데 작아 보이는데 큰 걸 만듭니다. 사실 큰 거는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런 정성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맞거든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이번에 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과형상일죄 일부가 무죄로 선고되어 검사가 무죄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에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상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과형상일죄나 단순일죄나 과형상일죄가 나오면 누가 상소를 제기했는지 볼 필요도 없다 했죠. 여러분 한 몸은요 분리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마치 이 내용은요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친구 내가 이 친구 상반신만 끌어올리고 싶어. 상반신 쫙 하면 상반신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버티지 말고 몸 전체가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몸이니까 그렇죠. 한 몸이니까. 근데 만약 이 둘을 놓고 보면은 내가 이 친구만 끌어올리면 이 친구만 따라오지 이 친구가 따라오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두 사람이니까요. 딱 나뉘어지니까 내가 이것만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사건이라 해볼게요. 두 개의 사건이 있다 하면 내가 이 사건만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한 개의 사건을 놓고 보면 일부만 때려가지고 끌어올릴 수 없어요. 한 개의 사건은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를 끌어올리면 전부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상수하면 전부 다 상수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상소 불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이게 엄청나게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은 뭔가 이 막이 있습니다. 막이. 근데 그 막이 두껍지 않아요. 자, 한 사람 놓고 어디든 잡아가지고 끌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끌어보세요. 이거 잘 틀린 친구들 있잖아요. 정답률 51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누워있고 어머님 딱 누워있으면요. 아니면 집에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딱 누워있으면 다리 딱 잡으세요. 그냥 가가지고. 자, 아빠 누워있으면 아빠 딱 잡아. 아빠 상소하면서 딱 끌어보세요. 엄마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아빠만요. 여자라 나라 이거 한단 말이죠. 이 새끼야 빨리 안 떴나. 막 끌고 다녀요 그냥. 그러면서 한참 끌고 다닌 뒤에 한 사람은 끌면 그 사람만 올라오는구나. 이 두 개의 범죄가 있을 때 한 개 범죄만 상수하면 그것만 올라오는구나. 이런 걸 느껴보라고요. 근데 하나의 범죄라면 끌면 그 전체가 다 올라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의 범죄는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만 상수를 얘기하면 그 전부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전부가 이심되고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1번 지문이 정답률이 51%, 한 절반은 틀리고 절반은 맞는 그런 문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냥 쉬는 시간에 해봐요. 쉬는 시간에 아무나 한 사람 딱 잡고 머리채 딱 잡으세요, 그냥. 머리채 잡고, 야, 머리 상소 하면서 꺼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아마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 가로가다가 머리가 좀 없는 사람 딱 껐을 때 그것만 딱 벗겨지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큰일 나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자, 1번에 과형상일죄 일부가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무죄본에 대해 상소한 경우에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상수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되죠, 여러분. 되죠. 그 다음 이 3번 문제. 다음 중 공소계약 판결을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정답률이 73인데 조금 더 높아야 돼요, 사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지금 이 분위기상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직이나 승진에서는 형식 재판 사유들을 좀 물어보거든요. 제가 종국 재판, 이제 기소를 하면 법원이 마지막으로 하는 재판, 종국 재판이요. 이 종국 재판 6개가 있잖아요. 형식 재판에 4개, 실질 재판에 2개 해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은 뭐겠어요? 뭐니 해도. 법원이 가장 신중하게 해야 되는 재판은 여러분들 다 압니다. 유죄입니다. 유죄. 그래서 이 유죄 판결서 있잖아요. 여기에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이유에다 기재하는 내용들은 좀 꼼꼼해야 돼요. 여러분. 왜? 피고인이 그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게 가장 빈도는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채용시험에 A급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가직에서도 A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국가직이나 경찰직이나 한 3, 4년 또는 5년 주기로 이게 도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올 무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가직은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15년도인가 그때 나왔거든요. 근데 한 2, 3년 뒤에 또 한 1년이나 2년 뒤에 또 한 번쯤 이제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최근에는 형식 재판의 어떤 사유들을 물어보는 이런 어떤 경우들이 많다란 말이죠. 박스 안에 집어넣고 공소기각 결정 사유인 걸로 연결된 것은 뭐 이런 것들 몇 개냐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몇 개냐 이제 문제는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공소기각 결정 사유로 연결된 것은 뭐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좀 기억하고 있으세요.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공소기각 판결요. 우리 어떻게 두 문자를 따라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법 다중고처라고 했죠. 쟤는요. 재판권이 없는 경우. 그 다음 제법은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그 다음 제법 다는요. 공소와 제기된 사건을 다시 또 동일 법원에 또 기소를 하는 거예요. 동일 법원에. 이런 거. 다. 그 다음 중은 뭔데요? 중은.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재기소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소를 취소하게 되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내잖아요. 근데 이 공소기각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잖아요. 다시 기소 가능한데 뭐가 있어야 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기소를 하면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로 끝내도록 되어 있죠. 그죠? 제법 다중. 고는 뭔데요? 친구죄의 고소 취소. 천은 뭔데요?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죠. 자, 이렇게요.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관할 위반 판결은 뭔데요? 자, 말 그대로 관할 위반이고요. 그다음 면소 판결은요? 사시 폐지 확정이라고 했죠. 예, 사시 폐지 확정. 사면이고요. 사면, 사시 폐지 확정 사면. 그다음 자, 시는요. 공소시효 완성. 그다음 사시 폐지 형이 폐지된 경우. 그다음 확정은요. 이미 확정 판결이 존재할 때. 이때는 면소 판결 때리도록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치사 경범이고요. 경범. 공소 취소, 그다음 이거는 사망입니다. 피고인 사망이요. 사망. 여기 사하고 여기 사를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 헷갈리 하지 마세요. 사면소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 사면소네 이렇게. 사면소네 이렇게. 면소네 이렇게. 이 사면은 일반 사면만을 의미하고 특별 사면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것도 했고. 치사 경 이거는 관할의 경합이에요. 하나의 사건이 이거는 동일 법원에 다시 기소된 거고요. 여기는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법원에 기소가 된 거죠. 여러 개의 법원에 기소되면 서로 재판하겠다고 경합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싸운단 말이죠.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법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서로 재판하겠다고 싸운다고요. 이 법원들이 이 사건 내 거야. 그러면 결국 경합에서 싸움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겠죠. 싸움인데요. 우리 볼록이는 싸움. 맞잖아요.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음이. 아유, 이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완전히 뭐 그 표준어 뭔데? 내가 자격 주심인가? 아니, 저래 볼록이 발음보다는 제 발음이 훨씬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좋다고 맞지? 그래 고맙다. 니 뭐 잘하네. 아니 그런데 똑같다는 거야. 그래 내가 너무 불쾌해가지고 그날은 강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불쾌하더라. 자, 이게 싸움을 하면 그 싸움에서 이긴 놈이 당연히 그 사건을 차지하겠죠. 만약에 하나의 사건이 단독 의도가 있고 합의 의도가 있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자, 하나의 사건이 단독 판사한테도 기소가 됐고 합의 의도 기소가 됐다면요. 1대3으로 붙으면 당연히 합의 의도가 이기겠죠. 합의와 경합에서 이겼으니까 합의가 재판하고 밀린 단독은요.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내는 거죠. 경합에서 진 놈은 그 사건과 결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공소장에 기재가 된 사실은 진실한데 거기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을 때, 그냥 만약에 볼록이가 간통을 했다, 뭐 이렇게 기소가 됐다면, 볼록이가 간통을 했다고 기소했다면, 지금 간통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가 된 사실은 진실한데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바로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해요. 자, 됐습니다. 한번 준비해 드렸고요. 그리고 3번에는 공기판은 4번이 답이죠. 이 재판권이 없는 경우. 그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유죄 판결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2번이죠. 우리 유죄 판결서, 여러분 유죄 판결서에는 여러분 주문이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에는 범죄를 적잖아요. 범죄. 자, 범죄. 이 범죄를 인정하게 된 증거를 적잖아요. 그다음에 이 범죄에 적용한 법령을 적잖아요. 법령. 그다음 자, 피고인이 혹 조각 사유를 주장하면, 자,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하면 이에 대한 판단을 적잖아요. 그다음 형을 가중 또는 감면하는 사유를 주장하면 이에 대한 또 판단을 적거든요. 자, 이렇게. 만약에 피고인 너 임마 유죄고 징역 막 6달이야. 이렇게 만약에 주문에 적었다면 네가 6달짜리 범한 범죄는 이런 거야 임마. 자, 읽어봐 여러분.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읽어봐. 그리고 이 범죄에 적용한 이 범죄를 인정하게 된 증거는 이런 거야.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 범죄를 인정했어. 여기 증거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 범죄에 적용한 법령이 궁금해? 여기 있잖아. 이런 법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법을 대입해가지고 너 이렇게 공범 먹이는 거야. 이렇게. 너가 위법성 조각 또는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조각 사유 아니야. 이렇게. 조각할 수 없어. 자, 네가 형을 가중하고 감면하는 그런 사유를 주장하는데, 뭐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형을 가중 또는 감면하는 사유를 주장하는데, 자,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인정하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부정하겠어. 이런 것들 여기다 적어준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필요적 가중 감면 사유라는 거죠. 필요적 가중 감면 사유. 필요적. 임의적 가중감면 사유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요적인 사유거든요. 따라서 이 지문에 자수라는 이야기 나오죠.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니까 여기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거기 이번에 자수 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벌권 범위에 관한 사실이므로 판결 이후에 명시해야 된다. 틀리죠?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반사적으로 많이 숙달이 된 뒤에 자수 이것은 기재할 필요 없다. 나중에 아주 반사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단계가 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과 을은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에서 갑은 공사실을 인정하였고 을은 이를 부인했다. 갑의 자백에는 증명력이 부여되지만 그 외에 공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법원이 선고할 재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갑과 을. 자, 이런 내용들도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 중요해요. 자, 갑과 을인데 이게 공범이랍니다. 갑과 살인죄 공동정범이고요. 갑은 공사실을 인정했고 갑은 자백했다는 거예요. 자백했고 을은 부인했다라고 돼 있죠. 부인했다라고 돼 있죠. 다른 일체의 증거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갑의 자백에 증명력이 부여되지만 공사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 자, 이 자백에 증명력이 있고 다른 증거는 하나도 없다. 원래 증명력이라는 것은 증거로서의 가치 시용성인데 이건 원래 재판하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문제에 자백에 증명력이 있다, 시용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게 문제 주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자, 갑과 을을 한번 재판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친구하고 범죄 범한 거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강의를 한번 듣고 나면 나는 당연히 범죄를 필연적으로 범해야 되고 또 범한 것처럼 착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내일이라 생각해 보면 나중에 전무하기 훨씬 쉽다니까요. 여러분이 공안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수사권 조정 이렇게 만약에 되고 나면 현실화되고 나면 여러분 수사 파트에 꼭 근무를 하세요. 이 경찰의 꽃은 수사 파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사 경찰이요. 검찰의 그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넘어온다는 것인데 여러분 빨리 딱 선점하고 자리 잡는 게 좋아요. 수사경과 지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물론 그건 여러 가지 하고 맞물리는가 봐요. 이제 우리 일단 자체 경찰로 넘기는 것은 수사권까지 다 넘겨라 라고 주장을 하는 서울시장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게 지금 어떻게 이제 그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지자체가 또 자치제 경찰이 아예 완전히 그 자체로 이관하느냐 아니면 수사는 국가적 경찰 그대로 남겨놓고 그냥 이 치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그쪽으로 넘기느냐 민생 치안 같은 것만 넘기느냐 자 이렇게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수사까지 완전히 다 넘기기가 나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넘긴다 하더라도 연방경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우리 그 미국 같은 연방경찰 같은 게 있고 우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적 경찰이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수사경찰 있잖아요. 우리 수사경찰, 사법경찰 있잖아요. 이쪽 수사 파트 이쪽으로는 지원자 계속 수사경과 부여받기 위한 어떤 그런 지원자들이 계속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시라고요. 근데 일단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일단 근무를 하실 거니까 경찰이라고 하면 주변에 막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데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죠? 에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안직에 자기 친구가 한 명 있으면 그냥 그 우리 동창이라든가 뭔가 이 친구 조직 사이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그쪽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친구를 모을 수는 없지만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 떨어져 나간다, 뭐 이래요. 그래서 친구를 오늘 한잔해야 된다. 미친놈 새끼들 막 더 떨어져 나간다, 새끼 더 떨어져 나가. 올해도 딱 만나니까 공부하고 있고 내년에도 만나니까 공부한다고 하고 그 후년에 만나니까 공부한다고 하고 그 후년에도 공부한다고 하고 연락도 안 합니다. 이제 연락도 안 해요. 빨리 학교하세요. 그래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면요 어떤 질문이 왔을 때도 바로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거기에 한번 내가 범죄자로서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름도 수송법은. 그래 이제 친구 둘이 이제 기소가 되는데 내는 자백하고 내 친구를 부인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둘이가 이제 기소했는데 내는 자백했고 만약에 내 친구가 부인한다. 또는 반대로 여러분은 부인하고 있는데 친구가 자백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똑같은 거잖아요. 자 나는 자백했고 친구가 부인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일체의 증거는 없다. 그러면 자 내는 자백을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강 증거 있어야 됩니다. 보강 증거. 이 자백을 보강할 만한 보강 증거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보강 증거 있어 없어? 다른 일체의 증거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강 증거 없어. 그러면 이 자백을 가지고 유죄를 때릴 수 없거든요. 이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우리 헌법에 수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체의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 무죄가 들어요. 무죄. 자백을 해도 그 자백이 믿을만한데도 무죄가 들어지게 돼 있다고요. 이게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거죠. 자백 보강 법칙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 전혀 이쪽 부분을 공부하는 친구는 전혀 모른다고요.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이 믿을만한데도 법관이 무죄를 때린다. 그게 말이 되냐 한단 말이죠.
말이 된단 말이죠. 이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보강법칙이라는 걸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죄예요. 그럼 이제 자 여러분 친구, 자 부인하고 있는 여러분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친구는 이렇게 됩니다. 자 갑이 나는 을과 같이 범죄를 범했어라고 자백했잖아요. 나는 을과 같이 범죄를 범했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을은 나는 안 했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갑이 했어, 안 했다니까,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법관이 이 둘의 말을 막 듣겠죠. 생쥐 같네요. 네, 막 듣겠죠. 딱 듣겠죠. 그럼 이제 판단이 들겠죠. 누구 말이 옳은지. 그런데 벌써 문제에 자백의 증명력이 있다라고 문제 줬죠. 증명력은 다른 말로 신용성. 그러니까 갑의 자백의 신용성, 증거로서의 가치. 갑의 자백이 믿을만하다라고 문제 줬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말을 법관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요, 을은 유죄가 되는 겁니다. 유죄. 지가 범죄에 맞지 않았다고 해도 을은 유죄가 들어진다고요. 뭐 때문에요? 갑의 자백 때문에요. 됐죠. 이런 결론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2번이 답이겠네, 그죠? 네. 그다음 6번 문제. 기판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6번. 35%인데 왜 이렇게 막 폭 떨어졌어요? 아 이놈들, 이 나쁜 놈들. 내가 왜 이걸 그러지 않게 이 30개 뭘 씹어? 30. 내일 좀 흥분하게 하지 마라. 내가 조울증 올리다 조울증이 그런 거라며. 기분 좋을 때 확 기분 좋다가 화날 때 확 화나고. 너희들이 나를 갖다 그렇게 병증을 만드네. 내 기분이 금방 좋았거든. 갑자기 그 기분이 안 좋아. 그래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는 기분 좋게 강해. 이러면 다 맞췄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지 얘들아 이거 했지. 그런데 이거 있으니까 미치겠다며. 특히 이순환에서는 이거 정말 이거 내가 오준했으면 해가지고 갖고 와. 이게 정신건강에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해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답률을 보면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 아니 다 이야기 다 했거든. 수업 시간에 다 조심하라고. 이거 문제 물어본다고. 근데 정답률이 40 이렇게. 어떻게 내가 화가 안 날 수 있겠노? 니라면 안 나겠나 니라면? 나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거 앞으로 이 정답 분수표가 아니고 조울증 조제기 이런 것들이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야 이게. 이거 갑자기 엄청나가. 이거 보자. 35가 여기 하나 있고요. 이게 제일 낮네. 이거 뭘 제일 낮아? 그 밑에 8%가 있다 세상에. 그 밑에 7번. 적기는 우리 안 하지 않았나? 금방 통칩시다. 기판력 그 정답이라고 이거하고 통쳐요. 미안합니다. 환자 맞네. 환자 맞아. 여러분 그 3번 한번 봐보세요. 기판력의 3번. 그 3번에 보면은 우리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판력을 어디까지 믿는다고요? 동일성까지. 우리 동일성은 저 앞에 공시장 변경에서도 했고 또 여기서도 했고. 이 기판력 동일성. 이 동일성을 판단할 때는 무엇을 고려한다고요? 여러분 동일성은 이렇게 단일한 하나의 범죄에 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 사실적 부분도 같아야 되고 뭐도 같아야 돼요? 규범적 부분도 같아야 되죠. 이렇게 해야만 동일성이 있고 이 동일성 범위까지는 공장 변경도 되는 거고 또 그대로 확정이 됐을 때 기판력도 만약에 이렇게요. 검사가 세모죄로 기소했는데 심리에 보니까 만약에 동그라미죄가 인정이 된다 하면 자, 이 세모하고 동그라미가 만약에 이렇게 단일한 이 두 개가 단일한 하나의 범죄이고 여기에 적어놓은 사실과 여기에 적어놓은 사실이 기본적으로 같고 그다음 여기에 이 세모 사실의 규범 보호법익과 재질 이것과 지금 이 동그라미죄 이거 보호법익과 재질이 같으면 이 두 개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소장 변경도 되는 거고 그다음 세모로 그대로 확정이 되었을 때 기판력 어디까지 이 두 개가 동일하다면 동그라미까지는 기판력이 미쳐서 다시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올해 1차 문제예요. 올해 1차 문제. 올해 1월인가 그때 1월 24일인가 나온 심판례고요. 2017년 1월 24일인가 하여튼 17일인가 하여튼 그 무렵에 나오는 심판례 1월에 나온 심판례예요. 심판례되고 올해 1차에 나왔던 거죠. 올해 1차에.
3월 19일이 1차였잖아요. 그 한두 달 상관인데 그게 나왔어요. 원래는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뭐 뉴스에서 계속 이태원 살인 사건 이야기를 했으니까 패터슨요. 여기 증거인멸죄입니다.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로 유죄가 확정된 놈이란 말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패터슨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살인죄로 이제 다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기소를 했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동일한가라는 겁니다. 증거인멸, 하수에 칼 빠뜨린 거하고 이 증거인멸한 거하고 사람을 푹 죽이는 거하고 같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진 않죠. 왜? 사실적 부분 다릅니다. 칼 톡 빠뜨리는 거하고 푹 담그는 거하고 다르죠. 이것도 다르고 이거 같습니까? 이거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행위 태양이 다르잖아요. 아니 보법이 다르잖아요. 보법이 재질 다르잖아요.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달라요. 법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 살인죄의 보호법인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뭐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어떤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니까. 예, 보호법도 다르고 재질 같습니까? 증거인멸하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겠죠. 두 개 동일성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다, 틀리죠. 이런 문제를 만약에 틀린다면 기본적으로 동일성을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이해 위주로는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보냐면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이 어디 볼 건데요. 증거인멸했다. 거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뭐 쭉 가면 증거를 인멸했다는 말 나오죠. 증거인멸했다. 거기다 밑줄 한번 해보시고요. 증거인멸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가다 보면은 그 살인죄 공사실, 살인죄 공사실, 살인죄 밑줄 한번 해볼래요? 살인죄. 증거인멸과 살인죄 이 두 개는 동일성이 없겠죠, 그죠? 살인죄의 공사실과라고 있을 때 살인죄 말이죠. 그다음 7번. 적결 심판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4번입니다. 판사는 사건이 적결 심판할 수 없거나 적결 심판 절차에 있어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공판 절차에 있어 심판해야 한다. 아니죠. 적결 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적결 심판 청구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각하도록.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8번 자백에 대한 보완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여러분 우리 포괄일죄 같은 경우 있잖아요. 포괄일죄는 개개 뭐뭐뭐뭐를 해야 된다 하면 일단 틀립니다. 포괄일죄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은데요. 이 포괄일죄는 일단 개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틀리는 거예요. 개개. 자, 여러 개의 부분행위, 우리 포괄일죄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1월 1일, 2월 1일, 뭐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여러 개의 부분행위를 통쳐서 하나의 범죄로 하는 거. 여러 개의 부분행위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범죄하는 게 포괄일죄죠. 포괄일죄죠. 그러니까 이런 개개 행위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범죄이니까요. 이 개개 행위 이것을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포괄일죄 개개라고 했을 때 틀리는 거. 우리 처음에 공소사실 특정의 경우에 우리 공사실 특정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5군데 봤거든요. 공사실을 특정할 때 포괄일죄는 개개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볼록이는 기본적으로 밥을 먹을 때 5그릇은 비우거든요. 그때 볼록이가 한 끼 식사했다는 거 누구한테 알려줄 때 첫 번째 공깃밥, 두 번째 공깃밥, 세 번째 공깃밥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되지만요. 꼭 그럴 필요 없다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끼 식사한 내용만 말해주면 된다 했죠. 그래 개개 특정할 필요 없다. 이런 공소장에다가 포괄일죄를 공소를 되게 할 때 말이죠. 그다음 그 뒤에 공소시효는 자 공소시효 기산 말이죠. 공소시효 기산. 공소시효는 여러분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 내가 의도했던 범죄가 완료된 때 그때부터 시효가 기산돼요. 시작돼요. 만약에 볼록이가 이제 밥을 먹는다. 5그릇을 비운다. 그러면 5그릇을 딱 비웠을 때 5번째 공깃밥을 다 비웠을 때 그때 식사 끝난 거잖아요. 그때 바깥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식사 끝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습 도박이나 상습 사기를 계속 쭉 하고 있다. 마지막 상습 범행이 딱 끝났을 때 이때 이 포괄일죄는 끝난 거예요. 범죄는 끝난 것이니까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죠.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했죠. 공소시효 기산점. 이것도 개개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시효를 기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또 어디에 있어요? 공소장 변경. 자, 이 출제는 가장 좀 낫긴 해요. 공소장 변경. 여러분 공소장을 변경할 때 개개 행위마다 동일성이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소장 변경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일성이 있어야만 공장이 변경될 수 있다 했죠. 네, 공장 변경은 동일성 범위까지 공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동일한 범위까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그때 개개 행위마다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다음 마지막이 뭔데요? 마지막이 유죄 판결서.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유죄 판결서 이후에 범죄를 적는다 있잖아요. 금방 범죄를 적는다고 했죠. 유죄 판결서에 이제 범죄될 사실을 적거든요. 그때 포괄일죄라면 개개 행위를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되거든요. 왜? 여러 개의 부분 행위를 통째서 하나의 범죄를 하는 거니까. 그럼 됐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전부 다 개개라고 하면 틀립니다. 개개 뭐뭐뭐 해야 된다. 개개를 특정해야 된다. 개개 행위마다 시효 기산한다. 네, 개개마다 동일성 여부를 따진다. 개개 행위를 특정해야 된다 하면 다 틀려요. 개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 다 틀리는 영역이 네 군데예요. 그 다음 딱 한 군데는 개개라고 해야, 자, 옳은 게 있다고요. 옳은 거. 딱 한 개. 뭐냐? 상습범 포괄일죄 자백을 했을 때, 상습범 포괄일죄를 자백을 했을 때, 그때 보강증거 말이죠. 상습범 포괄일죄를 자백을 하면 그에 대한 보강증거는 개별적으로 개개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해요. 상습범인 포괄일죄는 개개행위가 독립된 의미가 있어서 상습범인 포괄일죄를 자백을 했을 때 우리 판례는 개별적으로 개개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하거든요. 개개 행위마다 보강증거 필요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자 이것 빼고는 포괄일죄를 가지고 개개 전체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는 영역은 없거든요. 그래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5개나 이렇게 어떻게 한두 개도 해도 뭐 헷갈리는데 뭐라고 우리 나 2개는 헷갈리지 않죠? 그냥 2개만 하시면 되잖아요. 개개라고 하면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를 통째서 하나의 범죄를 하는 거니까 개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 틀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딱 한 개 뭐 상습범 포괄일죄 뭐 자백했을 때 보강증거. 그래 앞에 부분도 그럼 놓쳐버려도 돼요. 이름들 뭔가 보강증거 이야기할 때는 개개행위마다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되죠. 나머지는 이것들을 다 읊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개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 다 틀리다. 근데 보강증거? 보강증거만은 개개가 맞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한 2개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잖아요. 됐죠? 근데 이건 제가 놓을 때마다 5개를 계속 반복해 주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실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보강증거 필요한 것 아니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죠? 이렇게. 다음 9번 문제, 상수에 관한 설명. 자, 기억번. 전부 다 옳습니다. 여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네, 그죠? 여러분, 상상력 경험관계 2죄에 대해서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끌어올리든 간에 전부 다 올라가고 전부 심판, 전부 파기할 수 있겠죠. 누가 상수를 제기했는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 상상력 경합이라고 한다면 과형상 일제란 말이죠, 그죠? 단순일제, 과형상 일제는 누가 상소를 제기했는지 볼 필요 없다니까요. 일제니까 일부 상소 안 됩니다. 일부한 상소를 제기하면 상소 불가분 원칙에 의해서 전부가 2심, 전부 심판, 전부 파기로 가는 거예요. 됐죠? 미연번의 피고를 위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볼록이하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볼록이하고 저하고 범죄를 범했다고 기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소가 됐는데 자 1심 재판이 떨어졌어. 볼록이는 자 이 재판이 법령을 위반한 거 아니냐. 법령을 위반한 거 아니냐. 그 내가 무슨 법령을 위반했노? 법령 위반한 거 아니다. 아니 법령 위반했잖아. 아니다. 법령 위반. 사실을 오인했네 판사가. 아닌데. 아이고 누가 똑똑하노? 네가 똑똑하나 내가 똑똑하나. 네가 하겠지 당연히. 그럼 묻어가야지 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이상하게 이번만큼은 내가 그저 고집부릴 래 나는 이 법령 위반인 것 같아. 그렇나? 그럼 네 알아서 해라. 내 책임 못 진다. 네 알아서 해라. 사실 오인다. 법령 위반 무슨 법령 위반이고 네가 우리가 행법 선생이가 네. 그럼 지는 법령 위반으로 상소를 제기했고 나는 사실 오인으로 상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상소임에서 딱 보니까 당연히 누구의 상소유가 타당하겠노? 볼록이라 하지 마라. 삐딱하게 가지 말자. 삐딱선 탈지 말자. 당연히 내 상소이유가 타당하고 볼록이 상소이유는 상소이유가 없겠지. 없겠지. 그런 경우에 나는 당연히 내가 상소를 제기한 것은 상소이유가 타당하니까 1심 재판을 파기하겠지. 2심에서. 그래 볼록이는 상소이유가 없으니까 상소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니까 기각해야 옳은데 내 상소이유가
볼록이한테도 만약에 공통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노? 같이 다 파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통파기라는 거지. 공통파기. 알겠나? 공통파기. 전부 다 같이 파기해 준다는 거지. 내 혜택을 받는 거죠. 이 볼록이는. 자, 그렇게 이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피고인을 위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를 하는 경우에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이 되면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같이 파기해 준다. 됐죠? 공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 D급번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브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결정에 대해서 적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적시 항고할 수 있다. 적시 항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을 때 이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 항고 가능하고요. 리얼번에 상고를 포기한 후에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상고 제기안이 경고하기 전에 그 상고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측법위의 판단을 받으면 되고 회복 청구할 여지는 없다. 자, 상고 제기안이 경고하기 전, 여러분 상고 제기안이 경고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상고만 제기하면 되고 회복 청구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상고 제기안이 도과했다면요, 상고 제기간 7일이 지났다면 그때는 회복 청구하면서 상고를 제기해야 되겠죠.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0번에 상소이익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 니언번, 이런 옳죠. 그 다음 D급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는 상소 허용된다 했는데 틀립니다. 이유만을 다투는 상소는 안 돼요. 여러분 상소를 제기는요, 상소 제기는 주문을 다투는만 가능합니다. 주문. 우리 판결서에는 주문하고 이유가 있다 했죠. 이 주문을 바꿔달라라고 상소를 제기하는 거지. 이 주문은 내버려 두고 이 이유 있잖아요. 이 주문에 이런 이유,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바꿔달라는 상소 가능한가? 안 돼요. 이유를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주문을 바꿔달라는 것은 가능해도 그런 이야기죠. 자, 허용된다 했으니까 틀리고요. 리얼번에 소유자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한 몰수 재판에 대해 상소할 이익이 없다. 있죠. 내가 이 친구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걸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몰수당하면 남의 물건을 몰수당했죠. 몰수는 형벌이거든요. 형벌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몰수라는 것도 형벌이니까. 이걸 몰수당했다는 것은 이만큼의 형벌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 물건을 뺏겼으니까. 근데 이 물건이 내 물건은 아니에요. 내 물건 아니니까 상소할 이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일단 몰수당했다는 것은 형벌이 늘어난 것도 맞고, 그걸 떠나서라도 내 물건 아니기는 하지만 이 친구가 나중에는 쌤 그거 주셔야죠 하겠죠. 아 근데 내가 이걸 몰수당했다. 국가 가져갔대요. 어떻게 하노? 하면 뭘 어떻게 해요? 돈 주셔야죠 라고 안 하겠나 그죠? 안 주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당할 위험에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상소를 제기해서 이걸 돌려받는 것, 이거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형벌을 줄이는 거니까 이익이 되는 거 맞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미연벌은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 11번 기판에게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여러분 그 기억번에 약식명령이 발령이 되었답니다. 우리 포괄일제의 기판여건요, 여러분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거, 여러분 이렇게 포괄일제가 있을 때, 자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쭉쭉쭉 이렇게 포괄일제가 있을 때 이것을 무엇으로 기소했는지를 봐야 된다 했죠. 이게 상습범 포괄일제 동종의 범죄로 이렇게 1월 1일, 2월 1일을 이렇게 상습범으로 기소를 하면 언제까지요? 실제 법원에서 심리하지 않은 범위까지 기판력이 생긴다고 했죠. 만약에 3월 1일, 4월 1일 이렇게 추가 범행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도 기판력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판력이 어느 시점까지 생길 거냐?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는 나는 이 동일한 상습성이 어떤 발현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포괄일제는 처벌 못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 심리가 가능했던 최후 시점까지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변론 종결시라고요? 선고시라고요? 선고시입니다. 변론이 종결돼도 변론을 재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죠. 2심까지 올라가면 2심도 사실심이니까 사실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2심까지 올라가면 2심 선고셔야 되는 거죠. 3심까지 올라가면요. 3심은 사후심이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 선고 시점까지입니다. 2심 선고 시점까지. 됐죠? 약식 기소의 경우에는 언제까지요? 발령시까지. 그냥 들어가 볼게요. 약식 기소를 했네, 여러분들. 발령이 언제 됐어요? 10월 5일. 그리고 송달됐고 그리고 확정됐답니다. 그럼 발령시인 10월 5일이죠. 10월 5일. 그러니까 1번 아니면 4번이죠. 그 다음 니언번이요. 변론 종결했고 그리고 선고했고
그리고 항소를 되겠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변론 종결되었고 선고되었죠.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7월 20일입니다. 왜?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건 올라가지 않건 상관없죠. 올라가더라도 2심 선고고 올라가지 않고 2심에서 확정되어도 2심 선고니까 2심 선고 시점 보세요. 7월 20일. 이게 답이죠. 그 다음 밑에 디귿은 7월 4일 변론 종결 그리고 7월 18일 선고됐죠. 항소하지 않아 항소 기간 도가로 확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선고 시점인 7월 18일이 되겠다. 그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겁니다. 12번 상습범 포괄일제. 여러분 상습범 포괄적 일제에 관계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이 되었대요. 그러면 선택지에는 실체 재판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여기 봐. 여기 상습범 포괄일제인데, 자, 2월 1일 이것을 단순 사기로 기소했다고. 단순 사기. 사기죄의 가장 기본되는 구성 요건 범죄로 기소했다니까. 그러면 기판력은 어디에서 생겨? 이 전체가 포괄일제라 하더라도 기판력은 어디? 2월 1일만 생긴다고. 2월 1일. 이 2월 1일만 기판력이 생긴다고. 나머지 범죄에는 기판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여러분. 안 생겨요. 상습범 포괄일제로 기소를 했을 때, 즉 동종으로 상습범 이렇게 동종으로 기소했을 때 어디까지요? 4심 판결 선고 시점. 여기 만약에 4월 20일이라 한다면, 여기가 4월 20일이라 한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기소해도 어디까지 생긴다고요? 여기까지는 기판력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자, 상습범이고 단순 사기지. 상습 그리고 단순. 자, 이렇게 별종으로 기소해서 확정이 되면, 즉 기본구성 요건의 범죄로 기소해서 확정되면 기판력은 여기만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만. 나머지 모양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자, 요런 것들 기소하면 법원은 어떤 재판 하겠니? 실체 재판. 자, 요것을 단순 사기로 기소하면은 여기만 기판이 생기니까 다른 것들은 기소하면 전부 다 실체 재판이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무전 취식을 했어. 상습 사기야.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한단 말이야. 상습 사기. 근데 한 개를 단순 사기로 기소했다고. 올해 변호사 문제 단순 사기로 기소했다고. 그러면 한 개만 딱 단순 사기로 기소했어. 여러분이 무전 취식을 10개를 했는데 그중에 한 개를 단순 사기로 기소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어디에만 기판력이 생긴다고? 그 한 개, 여러분 기소된 그 하나만 생겨. 나머지 9개는 생기지 않는다고. 9개는. 그러면 그 9개는 나중에 처벌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10개의 무전 취식 상습 사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한 개든 두 개든 상습범으로 기소가 되잖아. 그러면 상습범으로 기소가 되면 만약에 4심 판결 선고가 이 10개 그 이후에 만약에 딱 있었다면 이 나머지 9개, 나머지 8개 전부 다 기판력이 다 생겨요. 아니면 그 무전 취식 중간에 만약에 판결이 선고됐다 하면 그 선고된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는 전부 다 기판력이 다 생겨. 그 선고 이후 무전 취식은 생기지 않고. 그러면 최대한 선고 시점을 상습으로 기소했다면 뒤로 미루는 게 좋겠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좋아. 1심에서 끝내는 게 좋아? 2심까지 올리는 게 좋아? 2심까지 올려서 계속 무전 취식을 하면서 들키지는 않아야 돼. 계속 많이 먹어보고 먹고 싶어 다 먹어보고 최대한 선고 시점을 뒤로 보내서 딱 선고되고 확정이 되는 순간 그동안 했던 무전 취식은 다 기판력 생긴다고. 됐나?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로 기소했다 했어요? 기본구성 요건의 범죄. 그러니까 실체 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두 번째 줄에 기본구성 요건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선택지에서 실체 재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3번이죠. 자, 여기에 이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4심 판결 선고 전에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기소사실에 대해서 판결해야 한다. 이게 바로 답이죠. 자, 13번 재심제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 법원으로 이송했다면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 법원은 재심 개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틀리죠. 이송받은 일반 법원은 재심 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14번에 유죄 판결 이후에 명시할 사항이 하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과하는 이유 되는 사실은 구성요건의 당성 배제 사유. 틀리죠. 여기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과한다는 것은 위법성 조각과 책임 조각만, 구성요건 조각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 15번에 상소 포기치하.
3번 보세요. 상소를 취하거나 상소 포기하였더라도 상소 제기한 내에는 다시 상소를 할 수는 없는 거다. 있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포기하거나 취하, 상소 취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포기 취하에 동의한 자는요.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할 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상소 취하, 포기하였더라도 상소 기간 내에는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틀립니다. 포기 취하한다 또는 포기 취하에 동의를 하면 다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16번에 위법 수입 증거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자, 4번이죠. 위법하게 수입한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그 위법하게 수입한 압수물에 의해서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은 배제되지 않는다. 2차 증거의 증거 능력 배제되죠. 17번에 다음 중 자백의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 1번이죠.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에 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은 아니죠.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18번에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2번이에요.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영상 녹화물의 그 밖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더라도 틀리죠. 증명되어야 됩니다. 증명되어야 됩니다.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조서에 대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생겨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틀리죠. 증명되어야 되죠. 자, 우리 실질적 진정 성립은 일단은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근데 피고인이 진술을 통해서 부인하면 뭐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어야 돼. 그리고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19번은 다음은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그 2번이 되겠고요. 그럼 1번은요. 수사기관의 압수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주자의 실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이 아니고 경미한 위법이라는 거죠. 경미한 위법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맨 마지막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고요. 그다음 3번에 여러분 위법 수입 증거는 동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 동의를 하면 이와 달리 볼 것이다 있기 때문에 틀리죠. 동의를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위법하게 수입한 물건 증거로 못하고 동의를 해도 증거로 못하는 거예요. 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이를 밟았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217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1항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된 놈이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물건이요. 영장 없이 24시간까지 압수수색 검정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압수의 영장을 밟아야 돼요. 네. 밟았지 못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가? 동의를 해도 증거로 못하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의한 경우에 달리 볼 것이 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4번 범죄 현장에서 지물은 유리물이고 유리물은 채취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거는 1차 증거에 적법하게 수반한 1차 증거. 나중에 그 지문 채취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이 위법하게 수반한 증거에 의해서 획득된 2차 증거가 되는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바로 틀립니다. 그 다음 20번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4번이죠. 피고인 갑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을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을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그 조서를 피고인 갑의 공사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여러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 인정이 요건이 아니죠. 그죠? 내용 인정이 요건이 아니에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어떻게 가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까먹었는지. 검사가 작성한 자 갑과 을이 일단 공범이라고 했을 때 자 검사가 갑도 조사하고 자 이렇게 을도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피신조서가 나온단 말이죠. 자 갑을은 공범이야. 이때 자 기소가 되었고 법정에 갑이 있고 자 이 갑의 조서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게 312조 1, 2항이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갈 때는 뭔데? 312조 4항입니다. 이건 이제 까먹었겠죠. 또 반복하셔야 돼요. 기억이 날 때까지. 반복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312조 4항. 이 사항은 뭔데요? 사항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 그 다음 실질적 진정 성립, 그 다음 서류 내용에 대해서 반대 신문의 기회 부여, 그 다음 특신 상태입니다. 특신 상태. 이 조서가 작성될 때 그때 분위기 특신 상태. 그 어디에도 내용 인정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죠. 내용 인정은 사경적으로 가야 내용 인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